지난 시간에 있어 사회적 가치 지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표의 구성들을 조금 살펴보면 사회적 성과, 경제적 성과, 혁신 성과로 세 개로 나눌 수가 있고요. 안에는 사회적 성과에는 조직 미션, 사업 활동, 조직 운영, 그리고 경제적 성과에는 재정 성과, 그리고 혁신 성과에는 기업 혁신에 대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걸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조직 미션에는 사회적 미션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측정하게 되고, 사회적 가치 추구 여부, 그리고 사회적 성과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서 이거는 계량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회적 가치 추구 여부는 뭐 정관회나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지 보고 배점은 2점 정도, 그리고 사회적 성과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배점은 5점, 이렇게 배점해서 사회적 미션은 총 7점의 배점을 가지고 있다. 조직 미션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사업 활동은 35점. 기업이다 보니까 뭐 사회적 경제적인 부분에서 기업 활동을 어떻게 하는, 그러면 주 사업 활동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부분 15점, 그리고 사회적 경제 생태계 구축 10점, 그리고 사회적 목적 재배치에 10점, 이렇게 두고 있고요. 여기에서 주 사업 활동의 사회적 가치, 사업 활동의 사회적 가치의 지향성이 무엇인지, 이거는 비계량 지표로 해서 15점, 좀 높은 점수의 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평가할 때 인터뷰 등을 통해서 그리고 객관적인 자료는 아니더라도 관련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다 끌어모아서 그것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회생태계 구축이 아까 10점이라고 했는데요. 사회적 경제기업의 협력 수준, 그리고 지역사회의 협력 수준을 어떻게 가져가고 있는지, 사회적 기업과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들도 여기에 포함이 될 거고, 기업 간에 서로 이제 시너지를 내는, 그러니까 A 기업이 잘하는 거, B 기업이 잘하는 것들을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전략들을 세우고 있는지, 협력 수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사회와 협력은 마찬가지로 지역사회에 얼마나 사회 환원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지역사회에서 역할들을 하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목적의 재투자, 사회적 환원 노력 정도, 이것도 비계량인데요. 뭐, 그러니까 사회 서비스 뭐에 대한 것들을 그러니까 얼마나 했는지 확인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체크하게 되는. 그래서 여기도 10점 정도. 다음은 조직 운영입니다. 운영의 민주성, 참여적 의사결정 비율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노동자들, 근로자들이라고 하는 대표가 의사결정에 들어와 있는지, 사회적 일반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주식회사에 노동자가 이사로 참여하는 게 쉽지 않은 구조이지만, 노동자 이사라는 제도를 두고 있어서 거기에 들어와서 의사결정할 때 노동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조합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사회에 들어와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 있는데, 또 다른 하나의 축으로 해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운영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노동자 지향성, 근로자의 임금 수준이 그러니까 평균 이상인지, 그리고 근로자의 역량 강화의 노력으로 교육을 계속 그러니까 지원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기도 13점, 임금 수준은 8점이고 근로자 역량 강화는 5점. 이게 이제 사회적 성과에 대한 부분에서 사회적 성과가 가지는 점수가 60점입니다. 총점이. 그리고 경제적 성과가 30점인데요. 그 안에 재정 성과가 30점으로 고용 창출과 재정 성과 25점, 노동 성과가 5점입니다. 고용 성과는 고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 10점, 매출 성과 10점, 영업 성과 5점에 대한 부분입니다. 노동 성과에서는 뭐 점수가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5점의 배점을 가지고 있다. 혁신 성과는 사회적 기업이다 보니까 혁신의 모델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서 기업 혁신 부분 10점, 기업 활동의 혁신성, 이거는 딱 정해져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자료들을 제시하느냐에 대한 부분, 그리고 기업 운영에 있어서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하고 있느냐, 이런 걸 체크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비계량 지표다라는 부분도, 그리고 계량 지표다라는 것들을 확인하면, 계량 지표는 뭐 데이터를 그렇게 만들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홈택스나 이런 게 신고된 자료들을 가지고 측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비계량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에서 준비한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이렇게 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부터는 조금 보충적인 자료들을 인터넷상이나 이렇게 찾아서 이어서 사회적 기업의 성과 평가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원 분배의 측면입니다. 취약계층의 사회 서비스의 경우에는 사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자체적인 수입과 더불어서 정부 지원 또는 기부금에 대한 부분의 비율들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체 수입만으로도 살아남을 수 있어야 되겠지만 뭐 정부 지원이나 기부금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그러니까 보다 많은 취약계층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부분이다라고. 그래서 그 서비스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효과성을 검증하는, 그리고 효과성, 효율성을 검증하는 부분에 있어서 성과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정부 지원을 주기 위해서 제대로 그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죠. 기부금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성과평가, 그러니까 사회서비스나 사회복지에서 그러니까 성과평가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거죠.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 기관이 신뢰성이 있는지, 제대로 할 건지, 이런 것들을 검토하는 작업들이 필요하다. 그 중에 하나가 그 모금회를 통한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그 심사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는 심사도 하지만 그거에 하나 더 들어가서 성과평가를 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 재원은 제한적이므로 모든 사회 서비스를 활동하는 기업에 지원해 줄 수는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유사한 사회적 목적을 가진 기업들이 존재한다면 성과가 높거나 성과 창출 능력이 우수한 조직을 중심으로 지원하고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한, 그러니까 효율성, 효과성을 검토하는 부분이다라는 것들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소통의 측면입니다. 다른 특성을 가진 사회적 기업의 평가에 대해서 조직 구성원들이 모두 공감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영향력을 공유할 때 조직 활동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관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부적인 소통 구조들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일의 추진력도 달라질 거고 책임성도 달라질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또한 사회적 기업에는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사장도 있을 거고, 사장 그리고 그 안에 직원도 있을 거고, 그 소비자들도 있을 거고, 또 외부에서 그 기업을 투자하는 형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회 서비스의 수요 대상자뿐만이 아니라 정부, 여긴 지자체도 포함되겠죠. 그리고 기부자 등 외부의 이해관계자들에게 하나의 언어로 소통. 이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통일된 아니면 함께 할 수 있는 의사소통 구조들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투명하게 경영하고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효과적인 성과 보고와 피드백을 통해서 지속적인 유대관계와 지원을 통해서 조직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기업을 투명하게 공개한다라는 부분은 어떤 느낌을 받으세요? 그렇다면 이 기업이 자신감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에 오픈해도 우리 기업이 가지는 정체성, 사회적 가치, 그리고 서비스의 질,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뭐 크게 어려움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반대 입장에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기업을 믿을 수 있겠어가 될 수 있는 거고, 정부는 이 기업한테 지원을 해도 다른데 잘못 사용되지 않겠구나. 기부자도 기분 좋게 기부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통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이야기. 뭐 노사, 특히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뭐 직원협동조합, 직원조합원, 그리고 그 사업자 조합원, 그리고 후원자 조합원, 여러 가지 형태의 조합원들이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안에서 소통을 함으로 해서 노동자는 노동자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기업의 발전을 이야기할 것이고, 사용자는 사용자 입장에서 기업의 발전을 이야기하다 보면 접점을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거에 대한 부분을 체크하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성과평가에는 크게 두 가지 부분입니다. 경제적 평가. 사회적 기업도 기업이다 보니까 경제적 평가는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기업이 살아남아야 사회적 기업으로서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거죠. 기업이 계속해서 마이너스를 내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서비스가에 대한 안정성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죠. 사회적 기업의 경제적 성과는 사회적 목적 달성과 조직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필수 불가피한 요소로서 정부의 지원 및 보조금이 중단되더라도 조직이 계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들은 꾸준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직원을 고용하는 것도 좋고 사회 서비스를 통해서 지역사회 발전을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하는 것도 좋은데 문제는 살아남기 위한 이윤을 창출해야 되는 거죠. 그 사회 서비스를 하기 위한 이윤 창출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이야기하는 거죠. 최근에 이제 전 정부에서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줄였습니다. 한 90% 삭감 정도 했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기업에 지원되는 예산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도 살아남고 버티고 있는 조직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기업들은 이제 우리 내부적으로도 고민했던 것 중에 알짜배기 그리고 실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유령 기업들은 조금 걸러내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도 했었습니다. 경제적 성과 평가에서 가장 일반적인 것은 투자 수익률을 수익성 지표로 사용하는 겁니다. 영리병 기업의 경우에는 투자 수익률은 총 자본 대비 당기 순이익을 사용해서 하지만 사회적 기업의 경우에는 총 자본 대비 영업이익률을 적용한 수정 투자 수익률을 활용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사회적 평가입니다. 사회적 기업의 사회적 성과 평가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투자 또는 기부가 창출한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프라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제가 운영하는 그리고 사회적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협동조합은 후원금,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그게 되죠. 비영리를 베이스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일반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기부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래도 기부하시겠다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거는 기부자들한테 이제 되돌려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없는 거죠. 그래서 기부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는 그러니까 기부를 선택하신 분은 제로페이로 결제를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제로페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가지는 제로페이가 가지는 특성상 기부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그러니까 나눔 상품이라고 해서 그것을 이제 외부 그러니까 후원의 역할들을 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걸 활용해서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사회적 가치 평가는 경제적 평가와는 달리 많은 어려움이 존재한다. 왜? 기준이 별로 명확하지 않나. 이후에도 조금 설명드리겠지만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뭘 평가해야 될지가 관건이죠.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마다 사회적 가치 그리고 비전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평가하기가 쉽지 않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사회적 기업의 조직이 창출하는 다양한 사회 서비스 활동이 성과를 계산하는 하나의 방법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성과가 각각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투입된 인력도 다를 것이고 투입된 자원 그리고 기술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일반적으로 평가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는 것까지 이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사회적 성과 평가의 객관적 평가가 척도가 존재하지 않는 이유 크게 한 세 가지 정도인데 표준화된 공동 척도가 없다. 이건 앞에서 설명을 잠시 드렸죠. 사회적 기업은 사회 서비스 활동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결과물을 창출하고 있고 각각이 창출하는 결과물들이 다르죠.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프로그램이 다른 프로그램보다 우수한지 비교하는 것이 이거 어렵다라고 표현하는데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교육 분야의 성과인 취약계층의 성적 향상과 보건의료 분야의 성과가 취약계층의 질병 감소 또는 건강지수 향상이 서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A라는 기업은 건강,
의료에 지원하는, B라는 거는 교육을 지원하는. 그럼 이걸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이 없는 거죠. 이것을 이제 뭐 합회화로 전환해서 합회에 대한 성과로 간다든지 1인당 지원한 부분. 근데 그것 또한 뭐 객관적일 수 없는 부분인 거죠.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동일한 사업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노인보호 사업을 하는 사회적 기업이 A라는 기업이 있고 B라는 기업이 있다라고 했을 때 A라는 기업은 그러니까 핵심 가치가 노동력 창출을 통한 사회적, 그러니까 노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라면 수익이 생기면 직원을 채용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1인당, 그러니까 노인 1인당 아니면 그러니까 요양보호사 1인당 노인 수가 작아지는 효과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서비스의 질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반면에 B라는 뭐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원할 수 있는 기기를 구입하는 것에 이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계를 구입하면서 노동자의 뭐 질도 향상하겠다. 그러니까 뭐 무거운 것을 덜어야 되는 것 같으면 요새 좋은 게 많죠. 공중에 이렇게 부양시켜서 이렇게 이동하게 되는 거. 그리고 모욕도 마찬가지로 침대에 누워 있으면 자연스럽게 들어가서 이렇게 모욕까지 끝내고 올라오는 이런 기계들이 있다. 그럼 어떤 부분이 더 효과적인가? 일자리 창출은 일자리 창출대로 기계를 구입하는 부분은 기계를 구입하는 대로 목적들을 가지고 있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들이 다를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성과 측정의 주요 요소에 대한 정량적인 자료들이 부족하다. 이게 이제 저도 느끼는 핵심적인 사안 중에 하나인데요. 성과 측정은 투입 요소인 비용과 산출 요소인 사회적 영향력, 결과물, 산출물, 프로세스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각 항목에 대한 측정해야 할 자료들의 수준이 정량적이지 못하고 질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추정하여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전문적인 역량을 가진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조금 데이터를 정리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아무리 계산 방법이 구체적이라 할지라도 구성원들의 합의가 쉽지 않고 유동성이나 신뢰성에 의문이 갖고 있는, 제가 이제 지역아동센터를 평가를 많이 다니게 되는데요. 평가 부분에서 아쉬운 점들이 많이 있어요. 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서류만 보고 오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서류에 나타나지 않는, 그러니까 그 운영 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것을 점수로 제공하기가. 아이들이, 그러니까 공간이 열악하고 뭐 이런데 아이들이 엄청나게 밝아요. 그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 이유를 평가에 담기가 힘든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그래서 이제 제시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역 평판을 연는다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일본에 저희들이 견학을 갔을 때 이제 그 기간이 지역에서 만족하고 그 이용자가 만족하면 평가로서 오케이 아닌가라고 이야기하시는 원장님의 강변도 들었는데요. 좀 지켜보는, 그러니까 지금같이 서류 중심의 두세 시간을 보고 가서 뭐 복지관 같은 경우는 하루 종일 본다라고 하지만 그것으로 그 기간을 평가하기가 제대로 된 평가가 되겠는지라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상호 의존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투입 요소에 의해 창출된 성과가 다른 투입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음으로 인해서 인과관계를 바탕으로 한 성과 측정이 명확하지 않다. 어디가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는지. 예를 들어 보면 보건의료 사회 서비스를 통해 취약계층의 질병 감소 또는 건강지수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 반면에 취약계층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의식 수준 또는 생활 수준 개선을 통해 질병 감소 또는 건강지수를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인과관계 안에서 양치질, 손 씻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질병이 감소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코로나 전국을 겪으면서 손 씻기 엄청나게 열심히 했잖아요. 그러면서 감기 환자들이 많이 줄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그러니까 코로나로 돌아가시는 분은 많았지만 실질적으로 감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입원하나 이런 부분들은 줄어들었다는 부분인 거죠. 그럼 그 원인은 뭐 의료 서비스를 통해서 그렇게 된 것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병원에 안 가는 부분들도 많았잖아요. 그래서
생활적인 교육도 하나에 한몫한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측정 개념을 한번 보면 사회적 성과는 평가할 때 사회적 영향력에 미치는 어떤 요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계량적으로 투입과 산출을 이용하여 사회적 기업의 성과를 평가하는 경우 투입 요소적 비용 대비 성과에 대한 효율성을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요. 이거는 앞에서 이거는 좀 어디서 본 그림이 아닌가요? 보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에서 투입, 활동, 산출 뭐 이런 것들이 있는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도표인데 투입은 투입된 자원, 인적, 물적 이런 것들 자원이 되겠죠. 활동은 이걸 통해서 사회 서비스를 합니다. 산출되는 거는 뭐 만족도가 올라갈 수 있고 그 부분의 건강이 올라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후에 이제 부분에 있어서는 평가 측정에서는 수혜자 또는 수혜 집단의 가치의 변화, 어떤 삶의 변화가 있다. 여기에서 활동에 관계없이 변화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놀이 활동을 했어요. 놀이 활동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실질적으로 건강이 좋아질 수도 있는데 실제로 밥을 먹어서 건강이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럼 이 부분은 빼고 이게 사회적 영향력이다라는 부분. 이게 이제 조금 더 나아가면 사회적 목표로서의 역할도 같이 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사회적 기업의 청자 개념에서 비용 편익 분석인데요. 요거는 비용 편익 분석은 사회 전체를 관점으로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데 있어서 가능한 모든 이해 당사자들, 정부, 납세자, 프로그램 참여자, 공급자의 사회적 비용과 사회적 편익을 합회화로 계산해서 평가하는, 분석해 보는 것입니다. 비용 편익 분석의 산출물은 여러 형태로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순편익은 편익과 비용의 차로 계산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비용 편익 비율은 비용에 대한 편익의 비율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내부 수익률은 프로그램에서 예상되는 성장률을 비교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 서비스, 그러니까 아동에 대한 방과 후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성적이 올라갔다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내부 수익률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학원에서 성적을 올리는 비율하고 지역아동센터에서 성적을 올리는 비율이 어디가 높다. 객관적으로 데이터를 만들 수는 없는 거죠. 제공하는 서비스가 안에서 지적인 부분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지역아동센터를 다니는 아동들이 만족도가 높아지고 그걸 통해서 이제 성적이 올라가는 경우, 그리고 접근 방법 차원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학원은 단시간에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면 지역아동센터는 장기간 꾸준하게,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하죠? 이게 습관을 변화시켜서 향상되게 하는 이런 것들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략이 다른 거죠. 학원하고 지역아동센터 요거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비용 편익 분석의 전제 조건이 세 가지가 정도인데, 첫째는 모든 사회적 기업의 활동을 비용을 요구하게 됩니다. 논의를 위해서 의사들이 정기적으로 가정을 방문하여 병을 사전에 진단하는 경우 의사 한 명의 한 달간 1년간 인건비, 교통비, 의약품 구매 비용, 총 비용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르신이 병원을 갔을 때 대비, 그러니까 의사가 가정으로 방문했을 때의 차이,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거까지 한번 짚어봤고, 두 번째는 사회적 기업의 투자 활동은 사회적 가치인 편익을 창출하게 됩니다. 의사들이 정기 방문 검진으로 인하여 노인들이 1년간 병원 방문 횟수가 전년 대비 감소했을 경우 감소된 방문 횟수와 한 번 방문 시 드는 비용의 곱으로 편익을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이걸 통해서 성과를 측정해 보겠다라는 부분. 셋째, 편익과 비용을 화폐화된 가치로 측정할 수 있고 미래의 각기 다른 시점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을 비용에 하기 위하여 일정한 할인율을 정하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거 있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견학 갔을 때 담당자들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험 수가가 그러니까 시설에 있을 때보다 시설에 이제 장기적으로 있을 때보다 떨어진다 그래요.
그리고 집에 가 있는 어르신을 케어했을 때 수가가 더 높다라는 부분들도 여기에 이것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비용 편입의 어려움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비용과 편익은 다양한 측정 단위로 평가되므로 이를 하나의 화폐 단위로 환산하는데 어렵다. 둘째, 비용 편익의 분석은 주로 사회 서비스의 투자에 의사결정을 할 때 사용하므로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비용과 편익을 확실히 예측할 수 있는가에 대한 예측의 어려움이죠. 사회서비 활동을 제공할 때 취약계층 등에 대한 별도의 가중치가 없어 단순히 비용 편익으로 분석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분배 공정성에 대한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